정말인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 요즘 뉴욕 증시, 간밤에는 휴장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어제 코스피를 약 2% 가까이 들어올렸던 이슈 역시나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는 좀 온기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앞서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또 한 번 정책이 뒤집힌 건데 유예시한은 7월 9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유예가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와 또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만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 이 유럽 측에서 먼저 손을 건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은 했지만 애초에 이번에 관세 부과 자체가 일종의 경고에 불과했다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자 이걸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으름장을 놨다는 분석입니다.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이 발표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휴장 중이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450포인트, 약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선물도 각각 1.2% 그리고 1.4%가량의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반등했는데요. 이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 프랑스 까크 지수는 1.1%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넘어간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런 시장 반응은 이 관세 부과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그리고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렇게 기인이 된 거겠죠.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당연히 피할 수가 있게 됐고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시적으로나마 유예됐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을 넘어간다 이렇게 꼬집기까지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관세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특히나 보여주기식, 약간의 겁주기식 발표를 남발을 하다 보니 미국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통화까지 현재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더더욱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이 스마트폰 관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지난주 말 흔들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이 스마트폰 관세, 다시 한번 이걸 재확인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까지 정확하게 못을 박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이었죠.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도 출발이 약했지만 곧 김문수 후보가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양전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순항할 수 있을지 참 잘 가주면 좋을 텐데 우선 발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범위를 넓혔는데요. 관세 적용 시점은 6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사가 없다는 점이죠. 애플은 중국과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대부분을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모토로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될 경우엔 제조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7월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을 공개할 예정이고 애플 또한 9월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신제품 가격이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 모두 하반기에 실적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아이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현실화되면 매출 타격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폭스콘이 2조 원 규모의 이 인도로의 공장 이전 소식까지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균열이 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기업들 간의 사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줄고 있지만 갤럭시 Z 시리즈 등 이 고가 제품의 관세가 더해지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함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다시 한번 왜 상하이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R&D를 맡기게 됐는지, 그리고 베이징을 왜 방문하게 됐는지 점차 좀 비슷하게 수렴해가는 CEO들의 행보네요. 이어서 다음은 중국 이슈가 바로 전해졌습니다. 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멋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중국 정부의 모습인데요. 이 제조업 육성 전략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기차와 태양광, 로봇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큰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과거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었던 전략의 연장선인데요. 이번에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키우는데 보다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소비를 자신들처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를 바꾸길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소비를 강제로 늘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이 요구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건 중국이 제조업 통제권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인터뷰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티셔츠나 양말을 제조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전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려 한다. 이번 중국의 제조업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선 이 중국이 첨단 기술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늘린다면 한국의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 당연히 가격 경쟁에 더욱더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품질까지 따라잡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모든 부품이나 장비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기술력 있는 중간재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 비중은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다만 중국 경기가 약해지고 소비가 줄어들면 한국의 화장품이나 콘텐츠와 같은 이 소비재 수출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너무 많은 제품을 싸게 덤핑으로 찍어낼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서 한국 제조업에 근본적인 구조적 타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도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섹터별 전략 차별화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 여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물음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닐 카시카리 총재가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남겼는데요. 이 자세한 발언 내용을 보자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의 총재죠. 닐 카시카리. 최근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데이터도 정책 환경도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무역 협상과 이민 정책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과 같이 물가나 고용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꺼내든 이 관세 카드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최대 25%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서 유럽 제품에까지 50% 부과할 방안을 검토했다가 현재 유예한 상황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늦추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이런 환경을 꼬집으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부담이 크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연준의 다른 인사들, 예컨대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골스비 등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조건은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 역시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9월 이전에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덧 40% 아래로 떨어졌네요. 무역 갈등이 정리가 되고 또 지표가 뒷받침돼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책주 관련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료가 풍부하다는 것에 약간은 좀 안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하지만 얼마 이제 대선도 남지가 않았죠. 특히나 오늘이 드디어 이 마지막 제3차 TV 토론회인데요. 관련해서 이슈 한번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이 대선 3차 TV 토론회. 이번에 정치 분야에서 토론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유권자들에게 TV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바로 내일이죠.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27일까지 발표가 되는 수치가 마지막으로 표심을 가늠짓는 그런 지표가 되는 셈인데요. 정책 수혜주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입니다. 양당 후보 모두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고도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초고압, 송전망, HVDC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두 번째, 해상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장비주인데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 비중 60% 확대를 공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 단위의 해상풍력 단지와 또 서해안의 HVDC 구축을 내걸면서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7일까지 발표가 되는 이 여론조사 흐름과 더불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후에 따라서 이 정책 수혜주들의 모멘텀도 약간은 엇갈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갔었던 한국 증시였죠.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정책 관련 모멘텀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머스노우 5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